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구청장들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정치권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구청장들이 이를 비판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뽑은 선출직 공무원들을 지역 감정으로 호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길고 튼튼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9월 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광주 1고 정권 발언을 두고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침체된 봉지업을 살리기 위해 성북구에 추진 중인 스마트 앵커 시설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적자 우려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종로구가 관광산업의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평창동, 부암동 일대는 예술 창작 공간으로, 삼청동 일대는 전통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됩니다. 도심 속 개체수가 늘어가는 비둘기떼가 통행로는 물론 주택가와 일부 문화재까지 서식지로 삼으면서 피해와 주민 불편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집회에서 나경원 대표가 문재인 정권은 광주 1고 정권이라고 발언하면서 서울시 구청장 20명이 호남 출신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아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광주 1고 정권 발언을 지역 감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회장인 김영동 종로구청장과 김미경 은평구청장, 서울시의회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등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집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은 광주 1고 정권이라고 외친 바 있습니다. 예. 계속된 발언에서 서울시구청장 25명 가운데 24명이 민주당인데 20명이 광주와 전남, 전북 출신이라고 하면서 예. 부산과 울산, 경남 주민들이 뭉쳐서 심판하자고 발언한 겁니다. 네. 이를 두고 지역 감정이 조장하는 발언이라며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에 맞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발언이라며 규탄 성명서를 낸 겁니다. 그렇군요. 규탄 성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앞서 언급했듯이 구청장 협의회에선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전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민생의 최일선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구청장들을 호도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네. 서울시 25개 구청장은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직선 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나 원내대표는 현 자치구청장들의 출신 지역만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천만 서울 시민을 무시하고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에 서울 시민들에 대한 직접 사과와 지역 감정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 주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을 마치 임용직 공무원처럼 평가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이름으로 발표가 됐는데 모든 구청장이 동의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현재 해외 출장으로 인해 명확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고 예. 25개 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아연 기자였습니다. 지역 감정 조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성명서 내용 살펴봤습니다. 중구의회 임시회가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구청이 불참한 상황에서 구정 질문이 이루어지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구청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납득할 만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불순한 의도로 특정 위원들만 해촉된 것이 아닌지 주민 갈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대로 계속해서 신당오동 동명칭을 변경하지 않을 것인지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시로
조직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지 말고 누구나 공감하는 올해 초부터 매 회기마다 진행하기로 했지만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중구청과의 갈등으로 번번이 무산된 구정질문. 이번에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참을 통보해놓은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다며 신상 발언 시간을 빌려 구정 질문이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불참을 거듭하고 있는 중구청에 대해선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는 얘기와 함께 특단의 조치를 세우겠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단체는 단체 시간대로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그동안 있었던 구청장의 잘못된 관행들, 전행들 다 하겠다는 겁니다. 저라도 13만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특단의 조치를 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중구청은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할 의무나 규정이 없는 개회식을 본회의에서 분리해 진행해 줄 것과 매년 연초에 확정되는 의회 연간 회기 일정을 앞으로는 구청과 협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형훈 의장은 계속된 중구의회 파행에 대해 구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성북구에 침체된 봉제업을 살리기 위해 추진됐던 스마트 앵커 시설. 하지만 거듭되는 주민 반대와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용역 결과까지 난항이 계속돼 왔는데요. 최근에는 성북구가 스마트 앵커 추가 공모에 신청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성북구에 침체된 봉제업을 살리기 위해 추진됐던 스마트 앵커. 최초 사업지로 선정됐던 월곡동 부지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후 추진한 장이동 부지 또한 타당성 용역 결과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나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 반대와 낮은 사업성 등 난항이 이어지면서 성북구는 하반기 스마트 앵커 추가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쨌든 타당성 자체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요. 개선시키려면 재정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얘기했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랬고 그러면 저희는 굳이 할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는 현재 추진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산된 사업에 봉제업계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생적으로 활로를 개척하고 있긴 하지만 구심점 역할이 절실했던 상황. 흩어져 있는 업체들을 한데 모으고 영세한 봉제 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스마트 앵커에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앵커가 이제 무산됐기 때문에 뭔가 대체하는 어떤 그런 연구센터라든지 어떤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청 차원에서 또는 시청 차원에서 좀 갖춰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북구 전체 제조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봉제업. 구는 앞으로 판로 개척 등 다른 사업을 통한 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스마트 앵커에 대한 봉제업계의 아쉬움을 감추긴 어려워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서울의 대표 관광 명소가 밀집한 종로구는 오버 투어리즘 현상으로 인한 관광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종로구가 지역 관광 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종로 관광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조아영 기자입니다. 종로구가 지역 관광 산업의 청사진을 그린 종로 관광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진행한 국내외 관광 여건 분석과 전문가 의견 조사 등을 토대로 중장기 4대 관광 전략을 수립한 겁니다. 먼저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공간을 조성합니다. 평창동과 부암동 일대는 예술 창작 상상 공간으로, 삼청동 일대는 전통문화 시민공간, 그 밖의 지역은 공연문화 놀이공간과 근대산업 창의공간으로 구분했습니다. 한양도성 주변은 성곽벨트로, 북촌 한옥마을 일대는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해 오버투어리즘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객 분산과 진입시간 제한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종로구만의 대표 관광 브랜드도 육성합니다. 대학로 일대 공연예술 콘텐츠를 관광 상품화하고 왕의 길이라 불리는 서술락길과 도남운로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민도 만족하고 관광객도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 정책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주민에게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관광 정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서울시 종로관광진흥 조례제정과 함께 도심관광협의체를 구성해 교통 혼잡 개선 등 지속 가능한 관광 환경을 구축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관광산업 개발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하지만 이제는 그 이면에 혐오라는 수식어도 따라 붙습니다. 용산역 앞 잔디광장의 비둘기 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지만 비둘기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어서 해당 자치구는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비둘기 떼가 광장과 보행로를 점령했습니다. 어림잡아 50마리는 좋게 넘어 보입니다. 시민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아무래도 불편하죠. 비둘기 때문에 건강 안 좋다는 얘기도 들었고 아무래도 좀 꺼려지죠. 저한테 다가올까 봐. 용산구에선 비둘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비둘기들이 모여드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류 기피제도 곳곳에 걸어놨는데 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환경부에선 10년 전 지산상이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 비둘기를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포획이나 살생 등 유해 집 비둘기를 관리하기 위한 처리 지침도 마련돼 있는데 일선에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나오는 피해가 아니고 이런 털날림이나 분변 등으로 인한 생활 피해 정도여서 비둘기도 같은 생명체다 보니까 보호하고자 하는 분들의 또 반대 의견도 있다 보니까 포획을 하거나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것은 저희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둘기를 돌보는 이른바 피존맘은 안쓰러운 마음에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쌍해서요. 불쌍해서. 얼마나 안창이었으면 똥을 먹었을까 하면서 좀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챙겨주게 된 겁니다. 혐오와 옹호 의견 사이에서 용산구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비둘기로 인한 통행 불편과 위생 등에 대한 걱정은 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그런데 비둘기에 따른 피해는 용산역 앞 잔디광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거지 등이 밀집돼 있는 도심은 이미 비둘기의 주 서식지가 됐고 배설물 등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국보는 유리 보호각 속 신세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입니다. 창가 및 턱과 시래기 위에 비둘기가 앉아 있습니다. 건물 사이나 지붕 틈새는 어느새 비둘기 집이 됐습니다. 더우나 추우나 맘 편히 창문 한번 열기 힘든 이유입니다. 건물 외벽이 노랗게 얼룩져 있습니다. 이곳에 둥지를 튼 것으로 추정되는 비둘기의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이 떨어져서 안 된 곳, 머리로도 떨어지고 새끼비둘기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오는 게 빈번하게 있어요.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장소 역시 비둘기의 서식지가 된 지 오래입니다. 특고 앞 전차선부터 승강장 할 것 없이 역사안을 누빕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엔 비둘기 배설물 등에 따른 부식이 우려돼 19년 전 유리 보호각이 설치됐습니다. 얘는 똥 많이 쌌죠. 새 같은 거 날아다니면서 부딪히고 하니까 그냥 배설 방지. 원래 새똥이 독하지 않습니까? 비둘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해외에선 먹이 제공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진짜 알을 모조알로 교체 또는 포획 후 불임 시술 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4년 전 먹이 제공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의안의 처리 결과를 물어봤는데 환경부와 관계자는 비둘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합의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둘기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과 같이 유해 야생동물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기에 현재 추가로 검토 중인 대책이나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탑승했던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타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광진구 광장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서 음식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즉시 대피해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방 안에 있던 집기들이 모두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점 주방의 전기기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네,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를 추석 연휴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과 물가 지원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교통대책입니다. 귀경객이 몰리는 13일과 14일에 지하철이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서울역 등 5개 기차역과 4개의 터미널을 경유하는 129개 노선버스도 새벽 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운행하는 심야택시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3,100여 대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물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먼저 사과와배 등 추석 성수품 9가지를 110% 수준으로 확대 공급해 가격 상승을 막을 계획입니다. 또 농축산물 15개 품목을 선정해 물가정보 홈페이지에 시중 가격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추석 성수품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개최합니다. 6일부터 나흘간 서울광장과 태평로 일대에서 직거래 장터가 열리며 전국에서 올라온 1,100여 품목의 농수 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 이용 고객에겐 제로페이 할인 쿠폰도 제공됩니다. 또 각 지역의 전통시장에서도 제수용품 할인 행사와 경품 추천 등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15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가능해져 시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기관 480곳과 약국 1,164개소가 문을 엽니다. 120번 다산 콜센터를 이용하면 24시간 동안 상담을 통해 생활 편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 이전을 두고 주민들의 갈등이 깊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류장의 위치를 옮겨야 한다는 입장과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등교하던 딸아이가 버스 정류장에 몰린 사람들에게 떠밀려 이가 부러졌습니다. 얼마 전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사고가 났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 그 바로 옆엔 버스 정류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정류장이 맞닿아 있다 보니 오전이면 등교하는 아이들과 정류장을 찾는 승객들로 붐빌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정류장 위치를 이전해 달라는 것. 이 같은 민원이 계속되자 서대문구청은 정류장 이전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정류장은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는데 이곳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것. 정류장 위치가 바뀌면 버스로 등교하는 중고등학생들이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등교할 때는 다 막아주고 인도해주니까 내가 이사 오기 전에부터 있었는데 내가 이사 온 지도 10몇 년이 됐는데 그걸 지금 와갖고 핑계대고 어떤 핑계대고 옮긴다는 건 말이 아니지. 또 일부 주민들은 버스 정류장 이전이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아니라 인근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류장 이전이 검토됐던 위치가 곧 입주를 앞둔 옆 아파트 부지. 만약 입주민들을 위한 정류장이 필요하다면 새로 신설해야지 기존 정류장을 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굳이 여기 있는 거를 저쪽으로 옮긴다라는 거는 여기에 아파트가 새로 생기니 그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기 전에 그 중간 위치에 그냥 대충 이렇게 하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죠. 현재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정류장과 횡단보도를 분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10m 이내의 주정차는 금지돼 있지만 정작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간의 간격을 규제하는 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희지입니다. 제16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서울시 초등학교 야구대회 어제 경기 결과입니다. 청구와 이수의 경기에서는 청구가 1회에 4점을 내며 분전했지만 이수의 역전을 당하며 5대4로 패배했습니다. 강남과 수유의 경기는 수유의 강력한 화력을 앞세워 강남을 8대1로 크게 물리쳤습니다. 이날 세 번째 경기인 갈산과 남정의 대결에서는 갈산이 꾸준한 득점 끝에 남정의 7대4로 승리했습니다. 역삼과 포니의 경기에서는 역삼이 포니를 8대2로 꺾었습니다. 중랑구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15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대출 금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연 1.5%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랑구 지역에서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업체당 3억 원 한도입니다. 신청 희망 업체는 이달 27일까지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구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어제 서울시가 서울 시내 버스 97%의 공기정화 필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른 대책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으로는 준공영제의 허점을 노려 서울시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버스 회사들도 적발됐습니다. 서울 전체 버스 회사의 80%가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서울 버스들 걸러내야 할 게 미세먼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